늦은 새벽 어느 골목길을 걷는 한 여자. 한 여성이 길을 걷고 있는데 뒤에 차 한 대가 따라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여성 쪽으로 도니 왜 저래? 그냥 들이받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그래서 넘어져 있는 여성을 이제 부축하는가 싶더니 이 여성분이 술 드셨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험한 말을 씁니다. 입 닥치고 빨리 차에 타. 왜? 그리고 이제 막 납치하려고 그래요. 진짜? 피하는 거예요? 급기야 강제로 여성을 뒷자리에 태우는 남성. 심지어 다쳤잖아. 네. 차에 치여서. 그 여성이 막 버팁니다. 어떡해. 네. 근데 이제 안 타니까 넘어뜨려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아우. 다쳤는데. 네. 지금 여성은 계속 도망치려고 하고 있고, 타면 큰일 나요. 타면 큰일 나요. 예. 어떻게든 버텨야지. 남자는 이제 못 가게 잡고 있고, 어떻게 못해요? 근데 갑자기 이제 폭행을 또 시작하죠. 제발. 아이고야. 네. 근데 갑자기 이제 폭행을 또 시작하죠. 사건이 점점 더 심각해져 가던 그때 오토바이 운전자 한 분이 나타납니다. 다행이다. 여성의 상황을 발견하고는 남자와 여자를 떼어놓습니다. 오, 다행이다. 그리고 싸움을 말렸어요. 진짜 다행이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다시 차에 타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야, 이게 지금 그냥 이 영상을 보면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싶은 거예요. 납치하려고 한 것 같은데. 아, 근데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걸어가는데 뒤에서 이제 차가 이제 빵 뭐 이런 걸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앞길을 막는다 이거죠. 저 가해자의 경우에. 그래서 가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니까 여자분이 술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열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까지 된 게 아닌가. 뭔가 저의 생각은. 여성에게 돌진하기 약 5분 전의 상황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뭐 있나 보다. 사건 발생 약 5분 전 하얀색 차량이 여성을 납치하려고 했었던 그 차량인데요. 대기를 하고 있어요. 여성이 들어가자 주차되어 있던 차는 골목길로 들어가는데 또 여성을 지나쳐가지고 뒤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뒤쪽으로. 한번 봤나 스캔을? 자, 저 뒤쪽에 이제 여성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골목길 다시 이용해서 다시 뒤로 가는 거예요. 무서워.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진짜 조심해야겠다. 그런데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여성이 지나가는 거 보려고. 심지어 차를 세운 뒤 그녀를 몰래 지켜보던 범인. 계속 정차하고 있죠. 2분 넘게 기다리면서 이 여성이 어떻게 가고 있나. 아, 약간 비틀거리시네, 여성분이. 여성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자 그리고 여성이 지나가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다시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된 겁니다. 왜 저렇게 살아?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 그냥 들이받습니다. 강제로 차량에 태우려고 하는데 버티니까 폭행까지 일으켰고 정말 천만다행으로 오토바이가 와서 진짜 다행이다. 운전자 진짜 덕분에 다행이다. 바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 끌려갔으면 진짜 그러니까요. 뭘 하려고 그런 거야? 이 피해 여성의 얘기에 따르면요. 남성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라고 얘기했다는데요. 이 사건이 벌어진 후에 지금 뭐 사람을 잘 만나지도 못하고 있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애초에 이 사건 발생 5분 전부터 이 골목 안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분을 미리 겨냥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성범죄 또는 뭐 금품강치라든지 이런 2차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법 중에 하나가 저렇게 접촉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차량 접촉을 해서 뭔가 계속 대화의 거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차에 동승시킨다든지 끌고 간다든지 유인해서 태운다든지 이런 범죄로 이어지는 수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범죄죠. 저 범인 잡혔나요? 예, 잡혔습니다. 사건 발생 약 20일 만에 한 모텔에서 검거됐습니다. 가해 남성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차량 번호판을 교체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와 현금만 쓰면서 전국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계획적인 작정을 했네요. 네. 찾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찾으셨어요? 저런 경우에 이제 범인들은 자기가 사용하던 휴대폰을 죽이고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사용하고 현금만 쓰면 안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수사 기법이기 네네네네. 때문에. 근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을 유추해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약 20일 만에 검거된 이 가해 남성이 조사 과정에서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특수 상해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범행 동기가 뭐냐라는 경찰의 질문에
성적 욕구를 참지 못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정말 나쁜 범죄들을 그동안 계속 이어왔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강간 등 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전력이 있구만. 2021년 상해죄로 다시 한번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근데 이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 남성에게는요, 10개월간 교제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호텔에서 여자친구한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물론이고 폭행을 한 후에 결국 까지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면서 전치 5주의 상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걸기도 하고 전화를 안 받으면 문자를 보내는데 문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받았을 상처와 고통이 얼마나 크고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이란 걸 생각하면 오빠 역시 그걸 다 가늠할 수가 없어요. 뭔 소리? 헛소리야. 이 여자친구에게 저지른 범행으로 불구속 기소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차로 들이받은 그 여성을 강간하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또 저지른 겁니다. 근데 이게 같은 범죄를 계속하고 성범죄는 이게 뭔가 안 고쳐지잖아요.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가중처벌 이런 걸로 해야 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성범죄는요, 끝없이 그 자극이 진화되는 중독성이 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독이라 그러면 사실 이게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이제 개입을 하잖아요. 이 심리 치료가 반드시 개입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중독이다,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본인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저질러지는 범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겠죠. 좀 제대로 된 처벌을 좀 받았나요? 네, 이 남자 여자친구에게 저지른 범죄 그리고 일면식도 없는 우리 영상에서 본 그 여성을 향해서 저질렀던 포악한 범죄까지 포함해서요. 간음 목적의 약취 미수죄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감금 미수, 차량에 억지로 태우려고 했던 것 모두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도주 과정에서 차량 번호판 절도죄도 저질렀고 이로 인해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총 징역 13년형이 선고되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 조치 그리고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죠. 부착 명령 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더해서요, 우리 영상에서 본 피해 여성에게 2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라는 형사 배상 명령도 유죄 판결과 함께 선고받았습니다. 작년 이맘때긴 한데요. 새벽 3시입니다. 늦은 새벽 주택으로 들어가는 한 남성. 근데 이제 오토바이를 가지고 나가요. 근데 끄는 거 보니까 키가 없는 것 같아요. 30분 후에 그는 가져갔던 오토바이를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데 또 이제 집 주변을 또 서성이는 이 남자. 바로 그때 뭐야? 약간 인화성 물질을 던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집 안쪽에 들어가서 어머머머머. 뭔가 불을 붙였어요. 왜 저래? 그리고 남성이 서둘러 집에서 나오자 불을 질렀네 그냥. 아니 저거는 나 진짜. 불이 붙었어요. 잠시 후에 불이 나는데 그 근처에서 떠나질 않고 계속 상황을 봅니다. 아니 네, 30분 정도 서 있어요. 불이 커지고 있는데. 네, 불나는 모습을 그냥 지켜봅니다. 아 진짜. 그리고 나서 한참을 지켜보다가 사라집니다. 아니 사람 깨워줘야지. 아유 너무 큰데요? 나오기도 어려워. 네. 어떻게 집안이 먼저어. 와. 자, 지금 저 집안에는 90대 노모와 60대 아들이 지금 살고 있었는데 어떡해. 불길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떡해. 그러니까 옆에 살고 있던 이웃 주민이 이제 막 뒤늦게 알고 불난 곳으로 막 뛰어가는 거죠. 이 들어가서 어머, 다행이다. 가족들을 구조해서 나왔어요. 아이고 어떡해. 지금 이 90대 노모는 치매를 앓고 계시고 아이고. 60대 아들은 약간 좀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네. 왜 저기. 소방관들이 출동을 했고 이제 불을 끄기는 했습니다. 했을 텐데. 아유. 93세의 치매 노모 어머니와 함께
그 64살 된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64살 된 아들은 폐 섬유증 등 여러 희귀병을 앓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바로 이제 와서 구조했잖아요. 구조가 된 분, 바로 그 90대 노모와 60대 환자인 아들이었고요. 저 오토바이는 이 집 아들이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였던 겁니다. 네. 종종 이 집에 몰래 와서 오토바이를 훔쳐서 타고 다녔대요. 이날 밤에도 한 새벽 3시쯤 와서 30분 타고 난 다음에 다시 갖다 놓잖아요. 근데 몰래 타고 나가다가 걸린 적도 있답니다. 그때마다 이 60대 아들이 가져가지 마라, 이거 타고 가지 마라 이렇게 말리기도 하고 혼도 냈는데 전혀 소용이 없었던 거죠. 계속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일삼았던 학생이 결국에는 이렇게 불을 지르기까지 한 겁니다. 저렇게 이제 오토바이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자꾸 이제 적발이 되니까 시동을 걸지 않고 저렇게 먼 곳까지 가서 시동을 걸고 이제 타고 다니던 거죠. 아, 다니던 거죠. 시동을 키면 소리가 수동 소리 나니까 그래서 끌고 그냥 간 질질질 거군요. 끌고 간 거예요, 일단은. 20km 가량을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을 하고 다시 갖다 놓는 상황입니다. 남학생은 사건 17시간 만에 붙잡혔는데요. 잡고 나서 보니 이 남학생은 근처에 사는 또래 친구들 2명과 마을을 돌면서 여러 차례 절도 행각을 벌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혼나서 앙심을 품었나요? 그러니까 이 가해 학생이 피해자의 집에 다시 오토바이를 가져다 놓은 시간이 새벽 2시 40분쯤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갑자기 불을 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이상하다. 네, 그래서 종이 조각들을 주워서 모았고 모은 종이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고 하는데 30분 동안 이걸 지켜보다가 자리를 떠나합니다. 너무 못됐다. 특히 이제 다른 범죄자들 중에서도 이 방화 범죄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냥 단순히 불을 붙이고 가는 게 아니고 그 불을 붙여서 일어나는 결과에 대한 것들을 추구하는 범죄의 유형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켜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행위들을 하면서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저렇게 도피하고 막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자기 어떤 감정을 해소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게 발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을 해치겠다라는 의도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상당히 위험한 범죄자일 수밖에 없고요. 저 집안에 건물이 2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2동 중 1동이 전소했고 다른 1동도 일부가 불에 탔고요. 결국 93세 노모와 60대 환자인 아들은 저 집에서 살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마을 회관에서 상당 기간을 거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생이 처벌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요. 네. 가해 남학생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를 법정에 제출하게 되면서 일단 중형 처벌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보면요. 이 같은 지역 내에서 이런 처벌 불원서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같은 동네에서 계속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주 보니까. 뭐 그런 한계들이 있죠. 보복이 두렵다든지 이런 한계들 때문인데 결국 이 가해 남학생은 어떻게 처벌이 됐느냐. 현주 건조물 방화, 그다음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 불법 사용, 그다음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그다음에 벌금이 15만 원이 15만 원이요? 다 태웠는데? 집을 다 태웠는데? 집을 다 태웠는데요? 근데 저러면 나 저렇게 불질렀는데 15만 원밖에 안 냈어. 그러고 또 나중에 또 더 큰 범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위험하네요. 지금 판결문에는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항목에 벌금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그 지자체에서 이제 모금이 좀 있어서 예, 이 가족들이 지원을 조금 받았다고는 하는군요. 아마 부족했을 것 같은데. 네. 작년 10월에 단독 주택 앞 길가에 있는 CCTV에 찍혀 있는데요. 지금 저 파란 옷을 입고 있는 남성과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여성이 지금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말리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여성의 엄마예요. 예, 엄마가 딸과 한 남자가 싸우고 있으니까 중간에서 말립니다. 그 남자분은 오히려 가만히 있고 여성분이 막 더 좀 흥분해 있는 상태. 네, 대야에서 막 물을 막 들어가지고 뿌리기도 하고 엄마는 계속 말리고. 자, 이때 오른쪽에서 예, 왜? 지금 싸우고 있는 여자의 아들입니다.
예, 주변에서 이 저 어슬렁어슬렁하면서 이 싸움을 지켜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말다툼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여성의 엄마는 계속 말리고 있고 이 민소매의 남자는 계속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싸움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았는데 자 이때 갑자기 남성은 파란색 옷을 입은 남자에게 달려들더니 이 아들이 폭행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왜 저래? 아, 너무 세게 너무. 머리 박았어.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아이고. 바닥에 예, 머리가 부딪혀가지고 아이고 젊은 애가 무슨 짓이야 저게 정말. 예, 이제 상황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폭행을 당한 남성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요. 폭행 사건 발생 4일 만에 이 남성은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살인자가 된 거예요. 살인자가. 결국 아들이 지금 살인자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진짜로 제가 저희 선수들 중에 뭐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겁이 나서 사람을 못 때려요. 그게 뭐냐면 이게 만약에 기절했을 때 선수들 중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부딪히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이 내구성이 일반 사람들은 또 연세가 있으면은 그냥 쉽게 정말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어서 절대 누군가를 때려서 기절시킨다는 걸 위험성을 알아야 돼요. 정말 70대의 노인이었었고요. 방금 보신 이 노인을 폭행한 이웃집 여성의 아들은 중학교 3학년, 그러니까 16살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그러니까 16살이었습니다. 이게 70대 노인을 16살 학생이 지금 근데 체격도 되게 크고 이 움직이는 스텝이나 이게 뭔가 그냥 운동을 취미로라도 배워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때리는 느낌이 선수인 거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분노에 차 있고 그리고 이 주먹이 체중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체중이 크면 굉장히 위험해요. 이 학생은 합기도에 복싱까지 배운 그러니까 복싱 예, 그런 것 같아요. 아이였습니다. 좀 잠잠해서 멀어지는 것 같았는데 왜 때린 거예요? 일단 피해 가족이 한 이야기에 따르면요, 신랑이 벌인 두 남녀 있잖아요. 네. 그 원래는 이 두 분이 서로 대단히 친하게 지내던 이웃 사이였대요. 그런데 이웃 간에 선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뭔가 다툼이 생겼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여성의 아들이 화를 참지 못하고 결국 폭행을 저지른 겁니다. 뭐 엄마를 지켜줄 거라는 이상한 생각인 건지 지켜주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저 16살 남자아이가 평상시에 공격 욕구가 많았던 것 같아요. 뭐 기회만 마련돼 봐라. 누구든 나를 한번 건드려 봐라. 언젠가 내가 이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내가 한번 보여줄게. 그러다가 자기 엄마랑 말다툼이 생기는 걸 보고 그 지켜보고 있다가 결국 자기가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명분, 계기 이걸 이제 스스로 내부에서 끌어올린 것 같아요. 다 끝나고 이제 엄마 돌아오는데 자기가 막 뛰어와서 때려버리잖아요. 예. 그건 뭐 자기 어머니를 보호한다든지 이런 개념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폭행 이후의 가해자의 태도였습니다. 장례까지 다 치른 후에 가해 학생도 학생 후 부모도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지? 친했다면서요. 정상적인 집안은 아닌 것 같아요. 가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화가 나서 그랬다. 처음부터 죽일 생각은 없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데요. 사망한 노인의 가족을 더 답답하게 하는 상황은 아이가 혐의를 인정하고 주거지가 일정에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다고 합니다. 또 증거인멸이라든지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뭐 이럴 때 주로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범죄의 중대성이라든지 재범의 우려성, 그다음에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한 유해 우려 등 이런 것까지 골고루 봐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건 단적으로 그냥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은 좀 아닌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 남성이 한 동네에 저렇게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망한 피해 남성의 아내는 지금 남편도 사망하고 또 다른 가해가 있을까 봐 두려워서 집에도 못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학생을 보니까 너무나 편안하게 집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난다는 거죠. 가해 학생은 혹시 처벌을 어떻게 받게 될까요?
경찰이 폭행 치사 혐의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향후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소년 보호 사건으로 소년 법원에서 보호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CCTV 영상은 이게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장면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제 유가족들 또 피해자분들에게는 정말 마음 아픈 그런 상황일 거거든요. 사고로 인한 유가족들을 생각한다면 진정성 있는 사과가 좀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 편의점에 들어오는 한 남성. 콜라를 하나 집고 3,900원입니다. 얘기를 했더니 외상으로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편의점 직원이 외상은 안 된다고 하자 네, 이제 휴대폰 맡길게요, 이거. 외상으로 해줘요. 안 돼요, 손님. 그랬더니 갑자기 콜라병을 들고 위협을 시작하는 남성. 죽여버린다. 내가 이 콜라병으로 너 죽일 수 있어. 외상으로 해줘. 그러더니 야, 그거 담배 내놔봐. 담배도 내놔. 이러면서 콜라, 담배 그냥 공짜로 진짜 갖고 나가? 그냥 나갑니다. 뭐야, 지갑은 굿인데 굿자. 그리고 약 10분 후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지금 저쪽에 하얀 차 보이시죠? 네. 왼쪽에 있는 하얀 차. 이 남자가 타고 가는 차입니다. 정차하세요. 정차하세요. 음주. 정차하세요. 편의점을 나선 이후에 차를 타고 난폭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찰차가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는데 깜빡이를 켜고 아이고, 위험해. 파란불인데 지금 아이고. 신호 위반하면서 도망갑니다. 뭐 그냥 무법천지예요. 유턴을 해가지고 골목길 위로 막 올라가는데 결국 막다른 길에 다다른 남성의 차량은 그러더니 경찰차가 이제 가서 뒤로 후진하면서 경찰차를 들이받습니다. 제목이 네. 하나 추가됐죠. 앞으로 가는 것 같더니 또 뒤로 와? 또 다시 와서 또 한 번 맞습니다. 뭘 어쩌려고. 근데 술 많이 드셨나? 야, 경찰차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어요. 후진으로 경찰들이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경찰이 지금 다칠 뻔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유리창 3단봉으로 유리창을 깹니다. 자, 그런데 막 내부 진입을 시도하다가 이 사람 갑자기 뒷문으로 뒷 유리창으로 어머, 왜 저래? 막 도망가려고 맨발. 너무 무서워. 야, 뒷창문으로 나와가지고 맨발로 도망가려고. 아유. 야, 끝까지 저항합니다. 신랑을 버리다가 잡혔습니다. 진짜 왜 이렇게 싸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아니, 만취 상태였던 건가요? 아니면 또 약에 취했으려나요? 현장에서 체포된 남성은 범행 당시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뭐 그렇게 심신이 미약한 사람처럼은 안 보이는데. 본인은 심신미약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판사가 내린 판결문을 보면요. 이 남성 당시에 어떤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전혀 없었던 점, 자신이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을 해서 이 남성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차 들이받고 죄질이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콜라 그 페트병을 가지고 위협한 것은 이거는 공갈죄로 아마 처벌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공갈, 도로교통법 위반, 그다음에 특수공무집행 방해죠. 차량을 이제 손괴하고 또 특수공용물건 손상입니다. 그래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기 어느 한 무인 자동 세차장. 근데 이 영상에 대한 반응 한번 보실까요? 아니 뭐 불법이고 처벌이고 나발이고 그냥 어이가 없네. 그거. 왜 저런 거야? 그거. 상남자 형님이시네. 그거. 다치지 말기를 그거. 이건 어쩌고 아유. 무인 자동 세차장에 들어오는 여러 대의 차량. 좀 자주 와주신 단골분이시긴 한데 한 4대가량 차량이 와서 젊은 남성, 여성 포함해서 한 10대 명이 세차를 하거나 그러고 있더라고요. 평소와 다름없이 세차를 하던 일행들은 그런데 갑자기 한 남자가 상의를 벗고 바지를 주섬주섬 그리고 어디로 가더니 차 뒤로 숨어서 바지를 벗고 뭐야, 저게? 빨개 벗고 그러니까 속옷은 들고 가
속옷은 들고 가. 왜? 뭐야 뭐가 묻었나? 왜 저래? 자 그리고 예, 본디 뒤로 올라가 눕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자동 세차장에 들어가는 남성. 그리고 이제 세제를 먼저 뿜어주잖아요. 그걸 온몸으로 맞습니다. 이야 뭐야 저게. 아, 그리고 이제 자기 또 몸으로 내 차니까 좀 예, 자기가 또 닦습니다 몸으로. 아 진상이다. 네, 근데 밖에서 지금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뭐하냐 네, 진짜. 뭐 구경 났습니다 지금. 아 왜 저래. 예,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물이 쏟아지니까 근데 저렇게 움직이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예, 저 이제 고압이라서 너무 예. 아팠나 보다. 저거는 좀 아팠나 봐요. 아, 아파서. 아파서 피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자동 세차인데 가만히 있어서 다 닦아주거든요. 야. 네, 그리고 이제 말려주는 거예요. 건조. 아 진짜 안심하네. 건조할 때 본인도 같이 누워서. 아 애도 아니고. 차량도 건조, 나도 건조. 바람 따라가. 진상도 진짜. 아이고. 네, 그리고 나옵니다. 아우, 미쳐버려. 또 이제 세차장에서 마지막으로 샤워를 합니다. 어이가 없었지 한 1시간 동안은 계속 웃었던 것 같아요. 황당해서. 애초에 평범한 일반인 머릿속에서 나올 만한 그런 사고방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좀 이제 대단하다. 진짜 별 사람들 다 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아 진짜 엄마가 봤으면 등짝 스매싱 각이다 진짜. 너무 창피하다 진짜. 한심해. 아유. 진짜. 예. 아유, 참. 신고를 할 수가 있나? 신고를 하셨어요, 사장님이? 사장님은 신고는 하진 않았습니다. 아, 예, 다만 자주 오던 단골 손님인데 건강이 안 좋아지진 않았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셨다 그러고요. 아유 착하시다. 예, 이런 행동은 몸에 좋지 않으니까 다음부터는 자제해 주시길 부탁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그리고 이어지는 또 다른 세차장 사건. 세차 후에 이제 물기를 닦고 있어요. 네. 예, 근데 저 안쪽에 사람이 하나 나와요. 남자가 나와서 세차하는 두 남녀에게 다가오더니 예, 앞문을 쓱 열어요. 왜요? 그러면서 뭔가 얘기를 합니다. 저 여기 직원인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예, 물기를 여기서 닦으시면 안 되고 예, 차를 딴 데로 이동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운전석에 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동하면 되는데 본인이 운전석에 탔어요. 그래서 놀란 차주들이 남자를 끌어내려고 하는데 안에서 버팁니다. 안 나와. 그때 근처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경찰들이 들어오는데 경찰이 이 상황을 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가서 이 남자를 끌어내려고 그래요. 근데 남자가 후진을 합니다. 어떻게. 자, 지금 남자 둘이 지금 끌려가는 상황이에요. 경찰 한 명, 남자 한 명. 아, 저 차에 깔렸을 것 같은데. 이런 너무 다치는데. 와, 그리고 반대쪽 세차장 쪽으로. 다쳐. 네, 안에 있는 경찰 위험할 여자가 뻔했어. 경찰관 분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이거. 야, 이게 지금 직원 행세를 하면서 차량을 훔쳐 달아나려고 했던 겁니다. 이 남자가. 진짜 위험했어. 범인은 이에 멈추지 않고 계속 도주를 시도하죠. 어머. 참. 그럼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대로 도주합니다. 뭐야? 그리고 지금 주차장 쪽에 행인이 있었는데 아왜 저래 미쳤나 봐 진짜. 그러다가 600m 도주하고 전복이 됐습니다. 남의 차로 마음에 들었네.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와. 경찰은 갑자기 시동을 걸어서 후진한 차에 밀려서 넘어지면서 진짜 위험해. 운전석 하단 쪽에 옷깃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확 탈출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지금. 이쪽 기둥 쪽에 네. 네. 부딪힐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그죠? 네, 그리고 이 차가 다시 나오잖아요. 또 이제 한 번 더 부딪힐 뻔했습니다. 여기. 네. 아니 진짜 위험했어 이거는. 자, 이 사고로 경찰관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요. 차량에 몸을 걸치고 있었던 남녀 차주 역시
차에 부딪혀서 튕겨져 나갔습니다. 역시 전추 2주의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요. 아주 절묘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세차장에서 난동을 부리기 전에 이미 남성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바로 경찰차가. 세차장에 오기 약 10분 전에 세차장 근처 편의점에서 과도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회사 지인이 술 먹고 난동을 피운다라고 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찰이 근처에 와 있었던 것 같아요. 과도를 샀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술에 취한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얼굴을 폭행을 했습니다. 네.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지금 저기 쫓아온 경찰 분들 중에 한 분이 맞은 거예요, 이미. 남성은 경찰을 폭행을 하고 저렇게 세차장 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관들이 따라왔는데 저렇게 차량을 훔치려고 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걸로 보입니다. 이 남성은 처벌을 제대로 받았나요? 처벌을 받긴 받았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범죄 행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도와 차량 훔친 절도죄, 그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거는 공무집행 방해인데 또 그 다음에 차주를 차로 치어서 부상 있게 만든 특수상해죄. 그 다음에 다시 차량으로 또 다시 경찰관을 부상 입혔잖아요. 이건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까지 적용이 되어서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형량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순순히 인정을 다 했고요. 인정해야지. 특히 이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공탁을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를 했다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어가지고 아마도 집행유예가 선고가 된 것 같습니다. MBC 에브리원 범죄 분석 코멘터리 쇼 히드나인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40분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상 좋은 영화였습니다.